침술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사에 깊이 뿌리내린 고대의 치유법입니다. 중국 전통 의학에서 시작된 이 치료법은 최근 들어 서양에서도 대체 치료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효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초기 침술의 기록은 기원전 1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다양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침구는 인체의 기를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며 자연 치유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침술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헌들이 작성되었고 고대 철학과 의학 이론에 기반하여 발전해왔습니다. 현대 의학이 주류가 된 오늘날에도 침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과학적 연구가 침술의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300여 개 이상의 경혈점을 통해 신체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통증 완화,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와 같은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침술을 둘러싼 회의론도 큽니다. 비평가들은 침술이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침술 시술과 같은 효과를 보이는 미약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침술이 특정 질병의 치료법으로 시험된 무작위 조실험에서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분명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이를 더욱 증명합니다. 또한 침술이 진정한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지 아니면 단지 뇌가 통증을 어떻게 감지하는지를 바꾸는 효과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어떤 연구들은 침술이 신체의 자연 진통 물질인 엔돌핀의 분비를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보고한 반면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술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현대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만성 통증,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안정 등을 환자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주변 사례에서 효과를 목격함으로써 생기는 신뢰일 가능성이 큽니다. 침술이 미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리와 방법으로 작동한다고 믿으며 기존의 서양 의학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이와 반대로 침술의 장점을 경험한 이들은 그것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의학의 한 분야임을 강조하며 과학이 아직 침술의 모든 면을 설명하기 어려울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오늘날 침술은 전 세계 수많은 병원과 웰니스 센터에서 제공되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침술이 효과적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적 근거 여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구름과 푸른 들판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녀 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늘 탐험을 좋아하던 미아는 자연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이상한 나뭇잎이나 껍데기로 가득한 주머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지역 도서관 사서이자 건강 옹호자인 보스 씨와의 우연한 만남이 미아에게 새로운 모험 인간의 장에 대한 경이로움으로의 탐험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라이브러리에서 신체 내 다양한 생태계에 대한 매력적인 이야기 시간 후 미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스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스 씨, 우리 안에 마법의 정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해요? 미아는 장내 미생물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은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보스 씨는 따뜻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미아야, 우리 몸은 정말로 놀라운 미생물들의 집이란다. 이 정원, 즉 미생물계는 특히 장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소화에서 면역체계, 심지어 기분까지도 영향을 미쳐가 새로운 지식에 기뻐한 미아는 더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스 씨는 항상 어린 과학자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미아를 지역 사회센터의 토요일 건강 워크숍에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미아는 자신의 장 속 세계가 얼마나 독특하고 매력적인지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수조계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곰팡이가 장에 거주하며 최적의 건강을 위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습 활동을 통해 미아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계를 촉진하는 다양한 음식들을 탐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는 미니어처 미생물 정원을 만드는 것이었으며 그녀와 새 친구들은 올바른 음식을 통해 번성하는 유익한 박테리아꽃, 과식물을 그렸습니다. 보스 씨는 바나나, 양파 및 마늘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식 성분이 이 정원을 위한 훌륭한 비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유익한 박테리아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미아는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계를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반려 그녀는 한번 맡았던 신 김치 냄새를 떠올리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보스 씨는 안심시키면서 요거트, 케피르, 김치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발효된 음식은 장에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하며 우리의 내부 정원에 새로운 종을 추가해줘 보스 씨가 설명했습니다. 미아는 케피르의 톡 쏘는 맛과 김치의 아삭한 맛이 매우 마음에 드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음식들이 더 많은 좋은 박테리아를 유인하는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흥분한 미아는 집에서 장에 좋은 음식을 더 많이 포함시키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지식을 가족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채소와 아몬드가 가득한 키노아 볼을 정기적인 저녁 식사로 먹고, 시금치, 베리, 요거트가 담긴 아침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가 지나고 달이 차오르면서 미아는 미세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더 활기차고 과학 프로젝트 중 집중력이 증가하며 독감 시즌 동안 면역 체계가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미아의 어머니도 그들의 식단 변화 이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이롭게 느꼈습니다. 이 긍정적인 변화에 힘입어 미아는 다른 사람들도 건강한 장의 기쁨과 혜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스 씨는 미아가 학교에서장 정원사 클럽을 시작하는 것을 지원해 주었고, 학생들은 미생물계에 대해 배우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미아는 우리 각자 안의 정원이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의 상호 연관성을 드러내는 강력하고 살아있는 생태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그녀에게 내부의 작은 거주자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정보에 입각한 선택의 지속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아가 선택한 모든 길을 걸어갈 때 함께하리라. 세 번째 이야기, 바쁜 일상 속 건강을 챙기는 것은 현대인에게 점점 더 큰 도전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슈퍼푸드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해 줄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그런 슈퍼푸드 10가지를 탐험해보고 어떻게 우리 식단에 통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블루베리로 시작하자. 이 작은 열매는 젊음의 열매로 불리며 노화 방지 및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아침 요거트나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엔 케일로 가보자. 녹색 채소의 왕으로 불리는 케일은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하다. 다음으로는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아몬드를 추천한다. 아몬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가득하여 포만감을 제공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오후 간식으로 몇 알의 아몬드를 섭취해보자. 또한 아보카도도 슈퍼푸드 목록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 과일은 건강한 지방의 온천으로 고소하고 크리미한 맛이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울린다. 호박씨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슈퍼푸드이다.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좋다. 샐러드에 토핑으로 뿌려 섭취할 수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도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다. 주 2회 이상 식단에 추가하여 뇌 건강과 항염 효과를 누려보자. 콩류인 렌틸콩도 추천할 만하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많아 포만감을 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간편하게 스프나 샐러드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구마는 천연의 달콤함과 함께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 유익하다.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그린티, 즉 녹차는 천연 항산화제로 심신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체중 조절에도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슈퍼푸드는 키노아이다. 이 곡물은 완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슈퍼푸드를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건강 철칙 중 하나가 바로 하루에 물을 8잔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배웠고, 이는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필수적인지, 아니면 이는 단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이야기는 20세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마치 속삭임처럼 퍼져나간 하루 8잔의 물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사실 명확한 근거가 없이 대중 사이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기원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한 연구에서 잘못 해석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연구는 체내의 수분 균형에 대한 권장량을 제시했으나 여기에는 음식으로부터 얻는 수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었습니다. 다른 이론에서는 하루 8잔 이라는 문구가 특정 의학 저널의 추천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설도 제기됩니다. 이 저널에서는 성인의 수분 섭취에 대한 권고를 제공했으나 이는 개인의 체중, 활동 수준, 환경,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잔이라는 숫자는 마치 표어처럼 간단 명료했기에 대중에게 더욱 쉽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물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체내의 모든 세포와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탈수는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8잔이라는 일정한 양이 모든 사람에게 최적의 수분 섭취량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수분량은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반대로 추운 날일수록 수분 요구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나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과학자들과 영양사들은 8잔의 물 규칙 대신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권장합니다. 갈증은 우리 몸이 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또한 소변의 색깔은 체내 수분 상태를 판단하는 또 다른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소변은 대개 수분이 충분함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수분 섭취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과도한 수분 섭취 역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몸의 필요를 잘 파악할 최적의 수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지혜입니다.